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오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언제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을까? 우리는 대부분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맡은 일을 위해, 또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돌아보면 기억나는 건 의무와 책임뿐, 내 이름으로만 기록된 하루는 거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 한쪽이 허전하고 인생이 어쩐지 비어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며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분들과 늘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차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세 가지로 정리되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에 후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세 가지.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둘째는 건강한 관계의 거리. 셋째는 마음의 근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채워진 노년은 누구라도 미소 지으며 하루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70살 평생 교단에 서온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해주려고 방학에도 교실을 지켰습니다. 퇴근 후에는 학부모 상담을 이어가고 학교 행사 준비로 늘 바쁘게 지냈습니다. 정년 퇴임을 하고 나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니 너무 낯설고 어색합니다. 제 나이에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마음이 깊이 울렸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던 한 선생님의 고백.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남의 기대를 위해 살아오다 보면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노후에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남겨도 마음은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 바친 세월은 고마움을 남기기도 하지만 끝내 내 삶의 만족으로 채워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낯설 겁니다. 평생 타인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를 위해 살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바로 그 어색함을 넘어서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 시간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걷는 산책. 그 길 위에서 이어폰을 꽂고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음악을 다시 꺼내 듣는 순간. 조용한 오후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 책장을 넘기는 여유. 혹은 그날의 마음을 노트에 몇 줄 적어 내려가는 작은 습관. 이 짧고 소소한 시간들이 모여 인생 이막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하지만 여러분, 그 언젠가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 순간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몸은 따라주지 않고 하고 싶었던 일들은 손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행복한 분들은 특별히 부유하거나 건강이 남다른 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은 평범했지만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 분들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몇 달 동안 집안에만 계시며 하루 종일 TV를 보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게 뭐가 있나? 스스로 마음을 닫고 지내셨죠.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20분만 걸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느낀 바람,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슴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매일 그 산책 시간이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노트 한 권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하루에서 기억하고 싶은 것 하나만 적자. 처음에는 단순히 밥이 맛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같은 짧은 기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니 그 노트는 소중한 삶의 발자취가 되었고 힘든 날엔 다시 꺼내 읽으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곧 나만의 시간이 되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미뤄둔 취미가 있지 않으신가요? 젊을 땐 바쁘다는 이유로,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시작하지 못했던 것들 말입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둔 분, 악기를 잡고 싶었지만 자식 학원비에 먼저 신경 쓰느라 포기했던 분, 이제는 그 꿈들을 꺼내셔도 됩니다.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남은 생을 빛나게 하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즐겨도 될까? 자식들도 힘든데 나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이 놓입니다. 늘 희생만 하던 부모가 이제는 조금 여유롭게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선물이 됩니다. 저는 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말을 잊지 못합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정작 쓰고 싶을 때는 못 썼네요. 아끼지 말고 조금이라도 즐기며 살 걸,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평생 절약만 하다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병으로 쓰러지신 분의 후회였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도 깊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해 써보세요. 책 한 장을 읽어도 좋고 음악 한 곡을 온전히 들어도 좋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음미하며 그날의 기분을 짧게 기록하는 것도 훌륭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 쌓여 노년을 더 풍성하게 바꿔줍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결국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두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건강한 관계의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친구들조차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 공백이 쌓이면 마음은 외로움에 잠기고 몸은 더 빨리 쇠약해집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담배보다 건강에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하느냐는 노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은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지치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무조건 책임지려 하거나 반대로 노후를 전적으로 의지하려 하면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한 어머니의 사연을 떠올립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 결혼을 도와주고 딸의 이혼 뒤에는 손주를 키우느라 본인 노후 자금을 모두 써버리셨죠. 내가 아니면 애들이 설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걸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병이 나도 치료를 미루고 삶의 의욕마저 잃으셨습니다. 결국 자식들도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서 서로에게 원망이 쌓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리의 부재에서 생기는 불행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차가움이 아니라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물론 거리를 둔다고 해서 단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소한 안부 전화 한 통, 명절에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삶을 존중하고 내 삶 또한 존중받는 균형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와 생계를 위해 협력하며 살아왔지만 나이 들어서는 대화가 줄고 서로 무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때입니다.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작은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함께 요리를 하고 같은 영화를 보며 감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친구와 이웃과의 관계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친구의 존재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연락하려니 어색하다며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기다리는 쪽도 똑같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잘 지내지? 오랜만이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다시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는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10명의 지인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두세 명이 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거리를 두면서도 서로를 잊지 않고 삶의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몇 사람만 곁에 있어도 마음은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멀어진 형제, 혹은 마음속에 걸려있는 가족. 오늘 그 사람에게 안부 인사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 용기가 노후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 이제는 또 하나의 과제가 남습니다. 줄어든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이어가고 넓혀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혼자만의 시간이 채워질 때 완성되지만 또 다른 기쁨은 분명 누군가와의 연결에서 비롯됩니다. 한 아버지의 사연을 떠올립니다. 평생 작은 사업을 하며 살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늘 장사하느라 바빴고 친구들의 모임은 번번이 미루었습니다. 가족과도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지요. 그러다 은퇴를 하고 보니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텅 빈 집에서 느껴지는 정적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모집한다는 전단을 보았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래냐며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참여하다 보니 어느새 함께 노래하며 웃고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매주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일은 낯설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외로움은 서서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평화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랜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때는 자주 만났지만
지금은 연락이 끊긴 친구,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이웃, 혹은 가족 중 서먹해진 누군가. 지금 연락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괜히 어색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머뭇거리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상대방도 똑같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짧은 안부 한마디, 잘 지내지? 라는 말이 의외로 큰 다리가 되어줍니다. 노후의 관계는 숫자가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수백 명 지인보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두세 명의 친구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도 편안히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몇 명만 곁에 있어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새로운 인연은 꼭 큰 모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취미 모임, 동네 도서관의 독서회, 복지관의 체조 강습, 이런 소박한 자리에서도 마음을 나눌 친구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쟁도 이해득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지요. 관계를 새롭게 이어간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용기는 오히려 큰 선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고립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립을 막아주는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대화, 짧은 만남, 소소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면 어떨까요? 잘 지내? 그 한마디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앞으로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이어가고 사람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후의 행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열쇠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근력, 후회 대신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즐길 걸, 조금만 더 용기 내볼 걸. 돌아보면 후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미루고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늘 남 눈치를 보며 살아온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나이 들어 생각하면 마음이 쓰라린 것이지요. 실제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을 앞둔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한 것,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 이 5가지는 결국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후회의 그림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는 되돌릴 수 없지만 감사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눈을 떴구나, 숨을 쉴 수 있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 작은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 한 끼, 창가에 드는 햇살 한 줄기, 이것들을 소중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근력은 조금씩 자라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고 아픈 데가 심하지 않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감사가 만들어낸 마음의 힘이었습니다. 반대로 늘 불만을 말하던 분도 계셨습니다. 젊을 땐 돈이 없었고 나이 드니 몸이 안 따라주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운할까? 그분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마음을 잃었기에 불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때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마음에 쌓아온 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눈 기억뿐입니다.
그 기억이 따뜻하면 떠나는 길도 따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에 감사하실 수 있을까요?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 이제는 아이들이 제 앞가림을 잘해서 마음이 놓여.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이렇게 사소한 순간들을 마음속에 쌓아두면 어느새 인생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마지막 힘,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의 근력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역경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사는 삶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뿌리이자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지금 이대로도 감사하다.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세 가지 조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나만을 위한 시간을 허락하는 것.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지키며 때로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 셋째는 후회 대신 감사로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 이 세 가지는 거창한 성공이나 거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조금 바꾸고 시선을 살짝 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전환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작은 카페에서 하루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한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을 음미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커피 맛을 느낄 새도 없었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사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진짜 행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저녁 짧은 일기를 쓰셨습니다. 오늘은 햇살이 좋았다. 아내가 끓여준 된장국이 따뜻했다. 사소한 기록이었지만 몇 달 뒤 그 일기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내 인생에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록해놓고 보니 내 하루하루가 참 소중했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렇듯 작고 평범한 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노후를 빛나게 만드는 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겠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내일이 여러분 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허락해 보세요. 잠깐의 산책, 친구에게 건네는 안부 전화, 밥상 앞에서의 감사 기도.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후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악이 흐르듯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화롭고 밝게 이어지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